저는 윤선희입니다. 올해 68, 이제 인생의 뒤쪽 문턱을 넘어선 나이지요. 23이던 해, 대학 졸업과 동시에 서울의 작은 초등학교에 발령받아 교단에 섰습니다. 하루하루가 분주했습니다. 분필가루가 하얗게 날리고 종이 냄새와 아이들 특유의 땀 냄새가 뒤섞인 교실에서 저는 제 청춘을 보냈습니다. 20대 초반부터 쉰이 넘도록 제 하루는 종 울리는 소리로 시작해서 종 울리는 소리로 끝났습니다. 남편은 제 대학 선배였지만 늘 바빴고 말수가 적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저보다 직장 일이 우선이었고 아이의 성장보다 본인 승진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와 함께한 시간 동안 수고했어라는 말보다 왜 이렇게 늦었어라는 말이 더 익숙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제 나이 48. 장례식장에서 눈물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얄궂게도 결혼 생활 내내 말로 다독여준 적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떠나고 나니 오히려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아들은 유학을 간다며 떠났고 결국 외국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아이의 선택을 존중했지만 어쩌다 한 번 오는 전화는 늘 바빴습니다. 엄마 미안해 라는 말로 끝났죠. 서울집에서 혼자 산 지 10년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도시에서 나를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그제야 생각이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어릴 적 뛰놀던 들판, 여름이면 매미 소리에 잠 못 들던 밤, 눈이 펄펄 오면 마을 아이들이 모여 눈사람을 만들던 풍경. 그 기억이 그리워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직을 내려놓은 지 5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마을로 돌아가면 조금은 따뜻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고향에서의 첫날 밤,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스며드는 시골밤 특유의 고요함 속에서 마당 쪽에서 뚝 하고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창문 틈으로 내다본 풍경 속 가로등, 불빛 아래 길게 드리운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낯선 남자의 옆 얼굴이 잠시 스쳤습니다. 모자에 눌린 머리카락, 마치 이 마을 사람이 아닌 듯한 그러나 묘하게 눈길이 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불 속에서 한참이나 뒤척였습니다. 두려움 반, 호기심 반. 다음 날 아침 마을 회관에 나갔습니다. 오래된 친구들이 반갑게 맞아주었고 회관 한쪽 작은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동화를 읽어주는 봉사를 맡게 됐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눈동자를 마주하는 순간 제 안에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교사의 마음이 살아났습니다. 봉사를 마치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길, 팔이 후들거릴 만큼 무거운 책 상자를 들고 있었는데 그때였습니다. 이런 건 혼자 들다간 허리 다칩니다. 낯선, 그러나 어딘가 기억이 나는 굵은 목소리. 고개를 들자 어젯밤 마당에서 봤던 바로 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책 상자를 번쩍 들어 올리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짧지만 확실한 미소를 지었고 그 순간 그의 손등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깊게 패인 화상 자국. 피부가 울퉁불퉁하게 굳어 있었고 색도 고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얼른 눈을 돌렸지만 이상하게 그 손등이 계속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며칠 후 장을 보러 마을 슈퍼에 갔습니다. 박말순 아주머니가 계산대 너머로 저를 보더니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선희 씨, 그 양반이랑 너무 가까이 지내진 말아요. 순간 그 양반이라니 누구를 말하는지 짐작이 갔습니다. 아주머니는 목소리를 낮추더니 옛날에 지대불내서 가족 잃었다잖아요. 술만 먹으면 눈빛이 변한다더라고. 장바구니 손잡이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따뜻한 눈빛과 다정한 목소리가 떠올랐다가 방금 들은 소문이 차갑게 가슴을 식혔습니다. 그 후로 저는 그를 피했습니다. 도서관 봉사 시간을 바꾸고 장터도 멀리 돌아갔습니다. 그가 있는 쪽이라면 괜히 길을 바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열기 전 문 앞에 놓인 작은 꾸러미를 발견했습니다. 포장을 풀자 손수 깎은 나무 북이 나왔습니다. 손에 쥐자 오래전 교사 시절 아이들과 리듬을 맞추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문득 기억났습니다. 며칠 전 제가 무심코 교사 시절 쓰던 나무 북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던 말을 그가 기억한 것이었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고맙지만 가까이 하기엔 두려웠습니다. 며칠 뒤 도서관 창고를 정리하다가 낡은 신문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니 화재 속 아이를 구한 용감한 주민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흐릿한 사진 속 얼굴은 분명 최도윤 씨였습니다. 기사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가족을 잃은 아픔에도 불길 속으로 뛰어든 남자. 5살 아이를 안고 나와 큰 화상을 입다.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들은 소문이 완전히 거짓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먹먹하게 무너졌습니다. 저는 병원으로 그를 찾아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죄송해요, 도윤 씨. 확인도 안 하고.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내 인생은 늘 오해와 함께였어요. 그 한마디가 제 마음 깊숙이 박혔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씩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화재로 가족을 잃은 날, 그리고 그 후로 이어진 봉사와 안전 교육 이야기까지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남편과의 힘들었던 세월, 그리고 평생 닫아 걸었던 마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을 축제 날, 그는 저를 위해 직접 만든 나무 의자를 건넸습니다. 손때가 묻은 세상에 하나뿐인 의자였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그의 조카는 노골적으로 반대했습니다. 동창미라는 은근히 불편한 말을 던졌습니다. 혹시 저분이 내 남편이랑 옛날에 얽힌 사람 아니야? 그런 말들이 마음을 어지럽혔지만 저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만을 보기로 했습니다. 가을이 무르익은 날, 단풍이 물든 비싼 벤치에서 그는 작은 나무 반지를 꺼냈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든 함께 걷고 싶습니다. 제 대답은 길지 않았습니다. 저도요. 우리는 마을회관에서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제 인생의 첫 웨딩드레스, 은빛 한복이었지만 누구보다 빛나는 신부가 된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고 몇몇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젊은 시절보다 더 깊고 잔잔한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고요했지만 심장 깊이 스며드는 첫날 밤이었습니다. 결혼 후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도서관 봉사 중에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혹시 윤선희 선생님이세요? 마스크를 벗은 청년은 교사 시절 제 반에서 가장 장난이 심했던 민호였습니다. 민호야? 순간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늘 말썽을 부렸지만 마음은 여린 아이였죠. 민호는 대학 졸업 후 이 마을로 귀향해 카페를 열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저를 향해 고개 숙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바른 길로 갈 수 있었어요. 그때 저 버리지 않으신 거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민호는 이후로 종종 봉사활동에 나와 우리 부부를 도왔고 도윤 씨와도 금세 친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작은 일상은 과거와 현재가 이어지는 따뜻한 시간으로 조금씩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도윤 씨의 조카 김태성 씨와는 어색했습니다. 그는 결혼 소식 이후로 우리 집 근처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성 씨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모님 아니, 형수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은 그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제가 형을 원망했던 건 어릴 적 부모님 대신 제게 관심 가져주지 않았다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요즘 형을 보니 아니더라고요. 그는 눈을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형이 이렇게 웃는 건 처음 봤습니다. 형수님 형 곁에 있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오래된 벽이 허물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태성 씨는 종종 찾아와 집안 수리를 도와주고 명절이면 함께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겨울이 깊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도윤 씨가 심한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담기라고 생각했지만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병원에 가야겠어요. 그는 괜찮다며 손을 내저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는 기관지염 악화. 그날부터 저는 병실 한켠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밤이 깊어 병실 불빛이 잦아들면 그는 조용히 제 손을 잡곤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약해진 모습 보여서 미안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속삭였습니다. 이럴 때 곁에 있으려고 제가 있는 거예요. 도라지차를 다리고 꿀을 타서 그에게 건네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사랑의 무게를 이제야 제대로 느끼고 있다는 것을요. 그가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수없이 다짐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한순간도 혼자 두지 않겠다고. 아침이면 함께 차를 마시고 봉사를 하고 산책을 합니다. 서로의 건강을 챙기고 작은 일에도 웃음을 나누는 매일이 이어집니다. 1주년이 되던 날 작은 매실나무를 심었습니다. 반지 안쪽에는 함께 늙어가는 기쁨이라는 글귀를 새겼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는 계절을 함께 늙어갑니다. 그리고 그날 밤 다리가 절렸던 첫날 밤처럼 우리의 매일이 여전히 첫날밤입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사랑은 젊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진심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마음이 있다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이 사람과 함께라면 그 어떤 시간도 후회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입니다.